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에 언론의 상황을 짚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언론의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만 들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매 정부 들어서 언론에 대한 문제점 이런 비판들은 매번 지속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더불어서 더 많은 비판을 언론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또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계한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최근 들어서도 언론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좌우로 쫙쫙 갈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진실을 탐구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제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의 본질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하나하나를 단면적으로 떼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게 뭐가 진실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들은 일일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일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누가 잘못했지,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편향된 언론들이 많다 보니까 정권에서 어떤 실책을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좀 사실을 전달하거나 분석하는 것보다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의 반발, 그리고 여당의 주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딱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원래 그 사안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수가 더욱더 없는 상황. 그러면 어느 정도 언론이라도 좀 균형감을 가지고 이쪽 저쪽을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모든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50대 50 기계적 균형,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네.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는 요즘처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 또는 실책 또는 약점들을 잘 가려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이제 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기도 하니까 뭐 양쪽으로 봤을 때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여야 뭐 아무튼 동일하게 실어주는 거는 뭐 그건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자세이냐라는 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기한 평론가도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하셔서 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울어졌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여당 얘기 들어보면 달라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제 오늘 얘기 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그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준이 뭡니까? 자, 보수 언론이냐 진보 언론이냐. 그렇죠. 이런 성향으로 거죠. 분류를 하는 뭐 거죠. 언론 자체를 우리가 뭐 좌파 언론이다 우파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진보성의 언론과 보수성의 언론이다. 그러면 언론은 크게 두 가지, 신문과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 신문만 일단 따져놓고 볼게요. 예. 자, 이제 바로 제가 신문. 질문하면 자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조선, 보수 성향, 그거 빨리 이제 대답하죠. 그다음에 동아, 중앙, 뭐 경제지 중에 또 매경도 사실 좀 매경, 보수 성향이고, 한경, 그다음에 문화일보, 문화일보 완전 보수, 국민일보, 국민일보, 뭐 그러니까 세계일보, 세계일보, 국민 세계 다 정부에 발맞춰가는 예. 성향이 있죠.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 한겨레는 이제 뭐 진보 쪽에서는 진보라고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진보. 뭐 그다음에 경향신문 진보. 네. 오마이뉴스, 이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한국일보도 있죠, 사실은. 한국일보는 이제 중도 성향의 좀 언론을 지향하는 것 같다. 지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지 아까 매경, 한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말고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뭐 서울경제도 그다음에 있고, 머니투데이, 그다음에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런 신문들은 다 어떤 성향이에요? 다 보수 쪽이죠. 정부에 발맞춰가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자 일간지로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한 15개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중에 한 3개 정도 제외하고 그것도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끼워가지고 하고는 나머지 한 12개 정도, 한 개 정도가 정도. 한 11대 4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 두 번째 방송 가보겠습니다. 방송.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종편부터 시작하죠. 자, TV조선. 예. 그다음에
채널 A, 채널 A, 예, MBN, MBN, JTBC. JTBC. 여기는 뭐 중도 성향도 없죠. JTBC를 그쪽으로 분류해 줄까요? 분류해 주지만 요즘 많이 갖고 또 그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네. 다 이제 방송 출연 빈도수가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뭐 알아서 끼고 있다거나 네네네. 어쨌든 이제 보수 성향이 이제 종편 강하고. 쪽은 그렇다 하고. 자, 그다음에 YTN. YTN 연합뉴스 TV, 자, 보도 좋다 채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죠. 연합뉴스부터 하죠. 연합뉴스 확실하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정부 쪽에 네. 무조건 줄선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바람 불기 전에 이미 풀이 먼저 눕잖아요. 자, 그렇고. 아니, 저희 전 직장을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전 직장은 또 다른 뭐 진보 알겠습니다. 정권에서는 또 눕고 하니까 저는 예, 이제 예. 제가 어떤 특정 언론을 비난할 마음이 1도 없고요. 예. 대신 이제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량으로 얘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네. 그다음에 YTN, YTN도 뭐 저 중도 성향 뭐 근데 이제 매각한다 만다 이제 이런 정도. 네. 그런 보도 전문 채널이 이제 두 개 이제 연합하고 YTN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 MBC, KBS, SBS. 네. 자, SBS는 정부의 방향이 좀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지상파로서 좀 뭔가 균형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정부도 이해를 해주는. 그렇죠. 네. KBS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정부 편을 들 수도 안 들 수도 없는 상황. MBC가 그나마 네. 그 진보 쪽에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든 균형감을 가지고 보도해주는 정도. 이 정부에서는 가장 각을 세운 게 MBC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정도. 그러면 이제 방송도 지금 우리가 한 10개 이야기했죠. 네. 그럼 8대2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9대1 정도 되겠어요? 뭐 SBS는 민영과 공영의 기준으로 놓고 봐서 해도 7대3, 8대2네요. 그 정도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면 아까 신문은 15대 한 이상, 뭐 11대 4였고. 11대 4.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러면 8대 2 정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지방신문 출신이니까 지방 언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대구의 매일신문, 네. 부산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 그다음에 경인일보, 그다음에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일보 잘 아실 테고. 네. 중부일보도 있고 거기 그쪽은.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지방신문협회라는 네, 단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메이저 언론들. 네.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정부의 방향에 맞춰간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는 국제신문, 대구에는 영남일보, 예. 그리고 강원도에는 강원도민일보, 예. 그다음 광주에도 가면 이제 전남일보, 전남일보가 광남일보, 뭐 여러 이제 광주 메일 있고요. 대전에도 이제 충청일보가 있고, 예. 뭐 여러 이제 신문들이 있고, 전북에 가면 전북일보 있고, 전라일보 있고, 이제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자, 네, 그쪽은 쭉 나열해 봤어요 저희가. 네,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한 데 한 언론 20개쯤 되는데요. 보수 진보 나누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겹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들을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를 개별적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런 한 20개 정도를 하여튼 놓고 보면 네. 자, 보수다 진보다 어떻게 보여요? 정부의 방향과 결을 맞춰간다. 아주 강하게 맞춰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뭐 본인들이 받는 광고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건 한계다. 아니, 장벽이 있다. 아니 어쩔 수 없다 있다는 언론사가 판단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서픽스도 광고 좀 받으면 그냥 바로 그러면 이제 바람이 오기 전에 눕나?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이 정론직필한다라는 게 이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어렵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성향을 숨길 수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짐이 되어서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도가 지나치니까 너무 많이 났으면 약간 발을 다시 뒤로 돌리고 너무 비뚤어져 있으면 몸을 좀 바로 세우기도 하고 네. 너무 굽신거리고 있으면 또 빳빳하게 좀 세우기도 하고 너무 빳빳하면 좀 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무조건 정론직필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대쪽같이 사는 사람은 저는 운동가로 살아야 되고 현실 언론을 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언론이 알아서 바람이 오기 전에도 누워버리거나 예. 평소에 꼿꼿하게 세워 있는데 이거는 죽었다 깨도 너희들은 잘못됐으니까 죽일 놈이다라고 또 이렇게 빳빳한 대를 세우고 사는 것도 언론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광역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시정이든 도정의 홍보 책임자로서 또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언론이 협조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또 시도민들이 뽑아준 단체장이잖아요. 네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론이 그걸 다 무시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나하고 원순이가 죽었다 깨도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 잘못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가 뭐냐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문과 방송. 지금 자, 보수 쪽입니까? 중도 쪽입니까? 진보 쪽입니까?
아니면 좀 더 심하게 하면 그냥 정권 잡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사익만 추구하고 있는 집단입니까? 그 사익은 회사의 이익만 되고 돈 되고 광고 주고 하면 그냥 무엇이든 다 알아서 갖다 바쳐주는 언론입니까? 뭡니까? 자, 이거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언론인 스스로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뜻보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뒷방에서 소주 마시고 폭탄주 마시면서 그냥 울분토로하는 거 말고요. 네. 냉정하게 제3자가 언론을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럼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라고 했을 때 뭐냐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예. 왜 문제이며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다. 그다음에 참칭 보수다. 네. 그다음에 왜 언론에서 균형 안 맞추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언론의 텃밭에서 내가 왜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하지? 내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감이 좀 결여된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애국심이 좀 부족하니까 뭔가 내가 좀 정신을 다잡고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어떻게 언론이라고 하는 환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내세우면서 저 KBS 좋다. 공영방송. 공영방송 KBS 좌파 언론처럼 돼 있으니 이거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다 잡겠다. MBC 쳐다보니까 다 좌파 구디인데 구디라는 말 아시죠? 구덩이. 좌파들이 이 구덩이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들어앉아. 네. 경상도 말 제가 흥분하면 계속 구디 들어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네. 거기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정상 언론이냐라고 욕하는데 그 욕을 듣는 언론은 몇 개 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왜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운동장 위에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이걸 어떻게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평가들이 평론가들이 또는 기자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좌우 논쟁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래서 이념의 볼모로 한국 언론을 삼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위한 편들기를 하거나 어쨌든 언론의 사명을 뒷전하고 기계적 균형이라는 어쨌든 명분 아래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가 어쨌든 진실 추구와는 다르고 국민들이 그 보도를 보면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어쨌든 뒤에 이제 이 그림을 이 인물들을 소환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야. 강덕구 의원, 또 우리 안진걸 소장, 원희룡 장관,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누구시죠? 김기현 대표님. 죄송합니다. 김기현 당대표.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아까 내가 다른 방송에서요. 예. 민주당 대표라고 말을 잘못했어요. 그 김기현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소환된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 대목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대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풀 영상 우리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요. 왼쪽에는 기계적 균형으로 언론에서 요즘 엄청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나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언론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주장을 나열해서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강덕구 의원이고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인데 이분들은 진실을 밝혀라라고 주장하는데 진실이 아니라 너희들이 국힘을 정권을 뒤집어 씌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니까 진실을 밝히라는 팩트 하나하고 예. 자 너희들이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 하나를 딱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은 궁금한 거야. 야, 실제 진실이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딱 올려놓고 대등하게 다루어서 대한민국 언론의 환경이 저는 8대2 또는 9대1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네, 쪽에서 네. 딱 그렇게 가서 그냥 일종의 이제 프레임 안에 딱 가다 놓고 이렇게 딱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선정하면서 야, 이거 진짜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언론이 공정한가 이 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철진한 유행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이 언제 공정했다고 언론의 공정을 바랐냐 이 말하면 내가 이제 진짜 이제 그냥 요즘
받지도 않을 옛날 유행가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실로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이 국힘도 잘못 있으면 바로 잡고 원희룡도 잘못 있으면 바로 잡고 그러고 아니면 아닌 것도 원하는 대로 추진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끝까지 이거는 내 잘못은 없고 너희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백지하고 그러고 다음 정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치워라. 이렇게 하는데 언론은 그 주장을 전면 백지화 선언 그리고 문제 제기한 야당 책임이라는 헤드라인하고 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을 대등하게 내놓고 국민들한테 판단하라 그래요. 8대2나 9대1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는 언론들이.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불가지론. 뭐 따져보니까 답이 없네. 잘 모르겠네. 이렇게 결론 내는 언론이 정말 언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요. 제가 정부에 있는 정책 결정권자라고 칩시다. 예. 자, 최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A안과 B안, C안 이렇게 놓고 고속도로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잖아요. 예타까지 통과했잖아요. 그 전에 여러 안들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이 안이 맞다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각오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합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이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진 이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물으니까 옛날에 다른 것도 다 있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한 개를 가져왔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정책 본 적이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것이 국가의 안이라고 결정한 것을 예. 특정한 목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네. 그 이전에 검토했던 5가지 안 중에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타까지 통과한 이 안을 뒤집어서 바꾸는 것이 네. 옳다라고 논리를 펴는 정권과 정책 책임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마. 빨리 공론화시켜서 그렇죠. 예타가 되었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교통체증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애초에 예상했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환경 파괴도 생기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빨리 좀 논의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관이 국회에다가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 상임위가 있으니까 국토위를 열어서 해당 직원의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기재부는 어떻게 할 건지 공론의 장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거예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은 너무 많이 걸려. 야, 그건 다 치우고 옛날에 그런 한 있으니 그냥 밀어붙여 가.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높죠.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 왜 바꿔주려고 했던가라는 것이 우리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거기에서 팩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바꾸려고 했느냐고. 네,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안을 가져왔으니까 야당도 이걸 주장했던 적이 있다.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 정책이 바뀌는 걸 여러분 진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많았다고 국토부 TF가 저희 녹화 오늘 시점으로 원래 예전 역사를 뒤져보면 예타를 변경한 게 2건이 있었는데 그 2건 말고 14건이었다고 또 자료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발표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올 때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자치단체 의회나 또는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어떻게 바꿀 건지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논의가 싹 사라졌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바꾸려고 했고 예. 그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왜 숨어서 했느냐. 예. 그리고 이미 양평 국민들이나 그 당시에 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고속도로 종점이 어디 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왜 설명 안 해요? 설명을 그 설명을 하고 그 설명 못하는 이유를 끝까지 언론이 파헤쳐야 되는데 언론은 그거 안 하고 예. 결과적으로 국힘의 의견이 요만큼 민주당의 의견이 이만큼 원장관의 의견이 이만큼 네. 국힘의 반대자 의견은 요만큼 네. 이렇게 해서 기계적 균형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게 올바른 보도냐고요. 그래서 또 저한테 요즘 좌파라고 또 낙인 찍어서 저거 봐라. 인간이 이제 좌파로 바뀌었구나. 선동한다. 가짜 뉴스다.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얘기한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선동 가채로 보입니까? 얼굴로 얼굴로 생긴 거는 완전 보수래요.
저는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보수고요. 자, 참고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토부 TF에서 14건이 무려 더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김동완 의원실에서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2건을 확인했는데 나머지 14건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시점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기한 평론가가 소위 이제 분노하면서 요즘에 도대체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문화일보 기사 좀 소환을 해볼까요? 문화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사 잠깐 보여드릴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질과 핵심이 뭔지를 얘기를 했는데 문화일보 보도를 보시죠.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습인데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권을 들고 나오면서 정쟁을 키웠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냐. 민주당 전직 군수가 심지어 예타 통과 전에 땅을 샀다. 그리고 원래 원안 종점에는 그 땅이 있다더라. 그러면 민주당 논리를 들으면 민주당 게이트 아니라고 역공하고 있고요. 다음 조선일보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고의 내용이에요. 양평 군수의 아내가 민주당 소속의 전직 양평 군수 정동균 전 군수의 아내가 현직 시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자택 앞 땅 3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물타기가 되어가고 있고 아까 정기한 평론가가 강조한 핵심, 본질, 왜 갑자기 급하게 원안의 예타가 다 끝난 거를 바꾸야 하는 본질이 흐려지고 요 내용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기계적 균형에 맞춰서 양적으로 물량 공세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결국 저 사안의 본질은 왜 바꿨는지, 그 바꿀 필요성이 있었다면 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언론이 저렇게 이제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죠. 자, 저걸 그냥 믿으십시오. 그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종점 변경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없었으니까 원장관 잘했다고 그냥 박수 치고요. 그럼 원장관 뜻대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바꾸기로 했던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안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바꾸기로 한 거 바꾸세요. 그게 맞다면서요. 아니 민주당에서 잘못했다면서요. 그러면 바꿔서 가세요 그냥. 그리고 그 양평 국민이 맞는지 아닌지 그냥 밀고 가시라고요. 원래 정책이라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이 정권에서 보여주고 싶은 국책 결정, 국책 사업의 그 결정 프로세스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이걸 안 해요?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다음 정권에서 하라.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바꿔서 하든지 원안대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시비 거니까 둘 다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보도 내용이 옳고 그르고 그냥 믿음의 영역에서 정말 신앙의 영역에서 믿든 말든 그거는 자유인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나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게 정부의 무슨 국가정책 결정의 안정성 다 채우고요. 아니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행정가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남이 시비 좀 건다고 나 그거 안 해. 너가 임마 정권 잡으면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이런 게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걸 하라고 우리가 그러면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뽑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대통령 밑에 일하는 장관의 그 고귀한 뜻을 따라서 아 그렇군요.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정책 엎어버리니까 그럼 안 하는 거네. 야당이 후쿠시마 하는 거 하면 그럼 엎어야지. 야당이 시비 거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다 엎어야죠. 그렇죠. 그럼 왜 그건 안 엎고 이것만 엎어요? 맞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하려고 가장하고 있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하는데 예. 이거를 마치 말이 되는 논리 구조를 가진 것처럼 언론이 보도해 주는 거 이거 맞느냐고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중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안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논리 구조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언론의 할 일입니까? 이게 나라 발전에 도움 됩니까? 좀 더 나가면 예. 원장관이 더 좋은 정치를 하는데 도움은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제 기준과 상식으로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언론이 나서서 마치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것이 길게 보면 그 언론에는 도움이 됩니까? 그 기자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이제 좌든 우든 내가 선택하는 그 진영만 앞장 세워서 그냥 논리 설파하고 주장하고 니놈이 사실을 이야기하든 아니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좌파니까 임마 니는 무조건 우파고 나는 우파니까 너는 무조건 좌파 빨갱이네.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대한민국 진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소상히 밝히고 맞으면 맞는 대로 확신 가지고 미는 거지. 깽판 치니까 나는 안 한다고 던지면서 그때부터 그 깽판 논리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마치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해주는 언론은 정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께 저는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 뭐 방송 분량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게끔 그렇습니까? 분노를 아주 강하게 해주셔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는 겁은 많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하도 없어서 저라도 좀 지르는데요. 예, 말씀드릴 때마다 겁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원래 겁이 나도 할 말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동일하게 같이 주장하겠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누가 더 맞느냐, 누가 더 나쁘냐 이런 보도를 할 이유도 없고요. 본질과 핵심은 왜 급하게 누가 권한을 사유화하려고 했는지, 누가 왜 예타까지 끝난 15년짜리 국책 사업을 한 방에 뒤집으려고 했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여드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잠깐의 혼선은 빚을 수 있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그 왜라는 답변을 듣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또 언론들이 14가지 예타가 뒤집힌 노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안은 14가지의 국토부 TF가 내민 사안은 이번 사안만큼 그렇게 단박에 뒤집힌 사안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정신 차리고요. 저도요. 또 진행하시는 우리 박 앵커도 정신 좀 차리고요. 정말 이렇게 나라 끌고 가면서 개싸움판에 우리 뛰어들어서 어느 한쪽 편 들지 맙시다. 진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것이지. 그거 예. 단순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좀 갑시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내가 속해 있는 진영 편에 서서 무조건 그 진영이 맞다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적 이익을 취한다는 것도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합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네. 이렇게 하면 정말 국민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미래 세대 희망 없다. 이런 거 알고요. 좀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공동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이런 것들을 좀 꼭 하자. 이번 기회에 저도 돌아보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언론 종사자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자, 뭐 오늘 저희가 어떤 언론 보도가 맞고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언론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니네는 그럼 똑바로 하고 있냐? 니네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는 상식의 편에 섰다고. 그리고 반성도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런 편향에 서 있지 않는지 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반성하면서 새로 고침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래도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난 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탱크 플러스의 시간에서는 지금의 언론 상황은 또 한 번 좀 짚어봐야 돼서 한 번쯤 이 뒤에 계신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양평 고속도로
사퇴권도 잠깐 소환했는데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예,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